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평범한 60대 엄마입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정작 나는 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저는 그 당시 죄책감과 슬픔, 분노 등 수많은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제 앞에 다가온 시련을 담대하게 이겨냈고 다시 가족과 행복하게 살게 됐죠. 강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전 제 인생에서 수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섰어요.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가족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일어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유일한 자랑이자 걱정이었던 아들은 지금은 잘 자라서 자기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지만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았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것 자체가 한참 지난 일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져요. 제 아들이 어렸을 때는 진짜 말랐어요. 하도 말라서 주변에서 애가 이렇게 빈약하면 어쩌냐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죠.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그게 어찌나 속이 상하든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제 자식인데 아픈 건 없나 걱정부터 되고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때부터 전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이 아이를 잘 키워내겠다고요. 그래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뭐 안 해본 일이 없죠. 아침에 식당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하고 퇴근하면 집으로 오면서 택시 운전 기사님들 차량 청소를 도와드리기도 하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텨가며 버는 족족 아들 밥에 보태고 몸에 좋은 것들 챙기느라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어요. 그래도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 놓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죠. 누구는 돈 벌기 위해 피눈물까지 흘린다는데 나도 열심히 해야지라고 다짐하면서요. 그리고 어느 날 특수 청소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청소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이 보통 청소와는 다르다는 건 금방 알겠더군요. 일반 청소랑 달리 이 일은 아주 심하게 엉망이 된 집들을 청소하는 거였어요. 주로 아무나 손을 대기 어려운 장소들이었죠. 냄새가 고약한 하수구나 바닥에 낙서가 가득한 방들, 벌레가 득실거리는 집을 청소하면서 돈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날도 집에 돌아와서는 한숨을 푹 쉬고 앉아있는데 아들이 다가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다른 일 찾아봐요. 그래도 이 일 하는 게 우리 밥줄이다. 너한테 좋은 거 먹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래야 너도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엄마가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그 순간 마음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힘들고 피곤한 건 나도 안다. 근데 내가 힘들다고 손 놓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손을 대는 게 끔찍하고 구역질도 났지만 결국은 어떻게든 해내야만 하더라고요. 어느새 몸이 익어서 더러운 물구덩이에서 청소 도구를 꺼내서 닦고 무겁게 느껴졌던 물건들도 힘이 붙으면서 다루기 수월해졌죠.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어요. 제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했고 그게 제 삶의 큰 부분이었으니까요. 이 일이 제게 주는 의미는 그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벌어서 아들에게 맛있는 거 사주고 따뜻한 옷 입히고 안정된 삶을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어도 후회한 적 없어요.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전 미친 게 아니라 그냥 제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돌아보면 고된 시간들이었지만 참 고마운 순간들이기도 해요. 그 덕에 지금의 저와 제 아들이 있는 거고, 그때 결단이 없었다면 지금의 평온도 없었겠죠.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인생이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 길을 걸어왔다고 자부해요. 그러니 이제 와서 말인데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해요. 이렇게라도 저는 제 자식에게 엄마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우리 아들은 참 반듯하게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무슨 일이든 묵묵하게 하면서도 남에게 피해 주는 걸 싫어하고 예의도 바른 아이였거든요. 얼마나 착하냐면 학창 시절에는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절 해외여행도 보내주던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대학 졸업하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대기업에 들어가더니 최근에는 중견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고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옮겼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서인지 승진도 금방 하더라고요. 이제는 임원 자리까지 눈앞에 두고 있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가 제가 요즘 혼자 끙끙대고 있는 이유예요. 아들이 그렇게 성공 가도를 달리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하는 말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아니, 아들이 그렇게 잘 됐는데 며느리 소식은 없으셔? 글쎄, 아직 좋은 사람을 못 만났나 봐. 아이, 못 만난 거겠어? 나이도 찼는데 슬슬 장가 가야지. 혹시 자기랑 너무 가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무슨 말이야? 내가 뭐 어때서? 다들 아는 얘기잖아. 아들이 효자다 보니 지 엄마 생각해서 눈이 높아진 거지. 누가 감히 그 기준을 맞춰?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 문득 저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너무 아들을 애지중지하다 보니 그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우리 아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할게. 아니, 걱정이라기보단 내가 혹시라도 너한테 짐이 되나 해서. 요즘 결혼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짐이라니 엄마.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사실 요즘 좀 정신없기도 하고 내 자리 잡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차일피일 미룬 것도 있어. 근데 나중에 네가 후회하지 않을까? 아까운 세월 보내면서. 엄마, 내 인생이잖아. 내가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절부절하지 말고 좀 편하게 생각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들의 나이를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30대 중반 넘으면 사람 보는 눈이 더 까다로워진다는 말도 하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걱정이 되지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커가고 있는데 결혼해서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 어머님들이라면 다들 같을 거예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요즘은 가끔 제가 아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줘야 하나 싶기도 해요. 아쉬운 사람이 우물 파는 거지.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나길 바라면 자기가 직접 중매를 서봐. 요즘은 엄마들이 직접 나서서 결혼정보회사 상담도 받고 그런다잖아. 아니, 내가 어떻게 나서. 다 큰 아들인데 자기 선택도 있는데. 아이고 참, 요즘 다 그렇다니까. 사람 한두 번 소개해준다고 그게 강요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아들이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건 싫어서. 효자인데 말 한마디 싫다고 하겠어? 오히려 자기가 며느리감 소개시켜준다고 하면 고마워할걸? 이렇게 부추기는 말에 조금 흔들리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들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아니까요. 그런 아이에게 또 뭔가를 강요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인가 하는 마음이 한편으로는 늘 걸려요. 아들 삶의 중요한 부분을 제가 과도하게 신경 써서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그렇다고 그냥 손 놓고 있자니 마음이 또 편하지가 않네요. 아마 엄마들이라면 이런 상황 이해하실 거라 믿어요. 다들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고민도 하고 어쩌면 지나치게 신경 쓰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아들한테 한 번쯤 속마음을 털어놔 볼까 해요.
엄마도 네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누군가와 함께 행복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 정도니요. 제 타는 속과 달리 아들은 여자에게 관심조차 없어 보였어요. 옷차림이나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딱히 없어 보였고 하루 종일 회사와 집을 오가며 지내길래 그냥 혼자 잘 살겠거니 했죠.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집에 여자를 데려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겼나 보다 싶었어요. 사실 반갑기도 하고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평소에 그런 일이 없던 애가 갑자기 누구를 데리고 오니 어떤 사람일까 궁금한 마음도 컸죠. 아들이 데려온 여자친구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어요. 인상이 좋은 편이라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두 사람의 얼굴이 어딘가 모르게 무거워 보였어요. 분명 웃고 있는데도 표정이 안 좋아 보였죠. 저는 처음엔 어른 만나는 자리라 긴장해서 저러는 건가 했는데요. 아들이 한 폭탄 선언을 듣고 나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놀랐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엄마, 이 사람 임신했어요. 저희 아이 가졌어요, 엄마.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임신이라니? 네, 엄마.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면목 없고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애가 생겼는데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아들 여자친구를 만난 첫날부터 임신 얘기를 듣다니 엄청나게 혼란스러웠어요. 처음엔 벙찐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하다가 결국엔 크게 한숨을 쉬었죠. 아직도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 실감이 나진 않지만 이런 걸 장난이랍시고 말하진 않을 테니까요. 저는 아들한테 정말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냐고 재차 물어봤어요. 아들이 무조건 아이를 낳을 거라고 굳은 결심을 내보이자 저는 며느리한테도 의사를 물어봤어요. 그럼 아가씨한테도 물어볼게. 아가씨도 아들하고 생각이 같아? 이 결혼이 맞다고 생각해? 아이가 있는데 억지로 결혼하는 건지 진심으로 결혼할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네, 어머님. 저는 이 아이를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각오가 됐고 영수 씨도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 말을 듣는데 왠지 마음이 조금 놓였어요. 이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단정하고 수수한 인상이면서 자기 아이를 지키겠다는 그 의지가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사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해서 물어봤죠. 근데 아가씨 부모님은 뭐라고 하시든가 아이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충격이 크셨을 텐데 처음엔 많이 놀라셨지만 저희 엄마도 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 집도 역시나 괜찮은 집안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세상에 아이가 있다거나 결혼하기 전에 혼전 임신을 한 것도 큰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각자 부모로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 고민을 하고 허락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이 예비 며느리는 꾸밈없이 절 대하는 모습이 참 좋았어요. 처음엔 좀 어색해 보였지만 대화를 이어갈수록 제게 존중하는 태도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단순히 아들에게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서려고 하는 태도가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예비 며느리와 몇 번 더 만나게 됐어요. 만날수록 제가 느낀 건 이 친구 참 괜찮은 아이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아들 때문에 긴장도 되고 복잡한 생각이 많았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굳이 꾸미지 않고 진심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모습이 느껴졌거든요. 하루는 예비 며느리랑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친구도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고 하더군요. 순간 마음이 짜릿했어요. 우리 아이도 일찍 아버지를 잃고 제 손에 자랐으니 부모 없이 자란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가 제일 잘 알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심스레 물어봤죠.
아이고, 홀어머니께서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 네, 어머님.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하셨죠. 그래서 저도 아버지 없이 자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우리 집도 한부모 가정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지만 예비 며느리도 그 와중에 나름대로 꿋꿋하게 자라왔구나 싶었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동질감이 느껴지니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더군요. 다가올 결혼 생활에서도 이해가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아들도 그 친구의 이런 성격을 좋아하게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죠.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와서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엄마, 곧 상견례를 잡으려고 해. 예비 장모님이랑 날짜도 상의해 봤는데 다들 괜찮으시다고 하셔. 그래? 그럼 날짜랑 장소는 어디로 정했니? 장소는 장모님이 정하고 싶어 하신다고 하는데 엄마는 괜찮으세요? 사실 상견례 장소가 어디든 저는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상대방이 편한 곳에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그럼 그쪽에서 정하는 대로 하자. 편하신 곳에서 하면 좋지. 알겠어요. 그럼 장모님께 그 말씀 드릴게요. 장모님이 곧 장소를 문자로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하니 상견례 날짜가 정말로 다가오는구나 싶어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을 키우며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제는 한 여자의 남편이 되고 누군가의 아빠가 되는 시점이 눈앞에 닥쳤다는 걸 생각하니 또 한편으론 든든하기도 하고요. 며칠 뒤에는 예비 사부인과 상견례 장소와 관련해 간단히 문자로 인사도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상견례가 다가오면서 예비 며느리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상견례 준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겸 어색하지 않게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싶었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보니 예비 며느리도 저와 대화하는 걸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존중하는 게 느껴지니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예비 며느리와 아들은 급한 회사 일을 끝내고 같이 오기로 해서 저만 예비 사돈이 지정한 식당으로 먼저 향했죠. 식당에 들어가 보니 상당히 으리으리한 곳이더라고요. 들어서기만 해도 엘레강스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제가 먼저 도착했기에 예약한 룸에 들어가 봤는데 예비 사부인은 이미 와 계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가볍게 고개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은 제 인사를 제대로 받아주지 않더군요. 일순간 어색해졌지만 저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자리로 가려 하는데 갑자기 예비 사부인이 제 앞을 가로막고 뭔가를 꺼내들더라고요. 그게 뭔가 하고 보니 향수였습니다. 어머, 이 냄새는 뭐죠? 미안하지만 제가 향수 좀 뿌릴게요. 너무 심하네요. 네? 냄새예요? 네. 예비 사부인한테 냄새가 좀 나네요. 정말이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앞에서 대놓고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상견례 자리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당황스럽고 수치심이 밀려왔지만 좋은 자리잖아요. 그분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려 했어요. 잠시 후 예비 사부인이 말을 꺼내셨죠.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우리 딸이 임신해서 어쩔 수 없이 결혼은 허락하는 거지만 솔직히 저희 집안과 격이 맞지 않네요. 그래도 아드님이 능력도 있고 학벌도 좋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저희 딸이 외모도 출중하고 교육도 잘 받았는데 아무한테나 시집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예비 사부인께서는 청소 일을 하신다고 하셨죠? 저희와는 솔직히 어울리지 않아서 이 결혼이 참 아쉽긴 해요. 전 제 일이 자랑스럽습니다. 청소 일이든 다른 일이든 저는 제 가족을 위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어요.
자부심이요? 글쎄요. 우리 집안에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네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결혼에 응원해 주는 게 먼저일 줄 알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격이 맞지 않으면 결혼 생활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안의 명성과 가치는 지켜져야 하니까요. 그분의 계속되는 고압적인 태도와 무례한 발언에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슴 속으로는 여기서 일어나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앞날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그때 예비 사부인이 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돈이 다닌다는 청소업체, 제가 알아보니 하수구도 청소하고 온갖 이상한 곳을 다 다니면서 청소하는 곳이더라고요. 옷은 제대로 갈아입고 다니시는 거죠? 예비 사부인, 아까부터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아드님이 다니는 회사가 어딘지는 알죠? 제가 사장인데 그거 모르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설마 했는데 우리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예비 사부인 회사였던 걸 그제 알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견례 자리에서 그분이 보여준 태도도 저에 대한 멸시도 전부 그걸 바탕으로 한 거였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차라리 상견례고 뭐고 다 무너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침묵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예비사 부인이 계속 저를 찌르는 듯한 말을 이어가더군요. 우리 집안은 이런 대단한 집안이에요. 근데 청소나 하시는 사돈이라니 솔직히 너무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돈이 사위랑 연 끊으면 이 결혼 허락하겠어요. 연을 끊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앞으로 우리 사위랑 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는 거죠. 사부인,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세요? 사부인이 제가 창피하시다고 하니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당장 결혼식 때 제가 없어도 괜찮으신가요? 사부인은 혼주석이 비는 건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요. 결혼식? 그게 무슨 문제라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혼식 때 뭐 역할 알바를 구해서 하객도 채우고 사돈도 가짜 사돈을 고용하면 그만이죠. 순간적으로 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제 귀를 의심했죠. 아니,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으라는 말을 이렇게 태연히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순간 숨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가짜 사돈, 역할 알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고 얼이 빠져 있는데 마음속에서 울컥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나가버리더라도 한마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그렇게 끊으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니죠. 제가 무슨 대단한 집안은 아니지만 이런 취급받을 이유는 없어요. 사위가 인연을 끊어도 괜찮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어요. 사위도 그 정도는 각오하고 있단 거 아세요? 순간 머리가 어질어질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단 말인가요? 그걸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와 인연을 끊어도 괜찮다고 말했다니요. 제가 들었던 것 중 가장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건가요? 그렇다니까요. 사위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는데요. 우리 아들은 그렇게 배은망덕한 애가 아니에요. 효자면 효자였지 엄마를 버릴 애가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예비 사부인이 제 말을 듣고서는요. 한숨을 푹 쉬더니 이번에는 더 강하게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진짜라니까요. 뭐 인연 끊더라도 나중에 우리 딸이 손주라도 낳으면 사진 한 장 정도는 보내줄 수 있어요.
사진 한 장은 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손이 올라가는데도 제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제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아들까지 모욕하는 모습을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거든요. 저는 분노를 담아 예비사부인의 뺨을 한번 쳤어요. 식당 안에 저와 예비사부인 둘만 있던 그 긴장감 넘치는 공기가 돌았어요. 순간 예비사부인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차갑고 어두운 표정은 처음 봤어요. 서로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쳤는데 공기가 너무 무거워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그 잠깐의 침묵이 흘렀을 때 예비사 부인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죠. 무서운 눈빛으로 절 노려보시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세게 잡아채셨어요. 네가 감히 어디서 내 얼굴에 손을 대? 하여간 청소나 하는 천박한 집안 아니랄까 봐. 뭐 하는 거야? 지금 그쪽이 나한테 이럴 자격이 있어? 머리를 너무 세게 잡아당겨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었어요. 머리가 뒤로 확 젖혀지면서 눈앞이 핑 도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고개를 들어 예비사부인 얼굴을 쳐다봤어요. 얼굴에 정말로 화가 가득해서 마치 당장 나를 해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바로 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누군가에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 아주 큰 목소리로 외치더라고요. 갑작스러운 그 소리에 예비사부인도 잠깐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제 머리를 잡고 계신 손이 살짝 느슨해졌거든요. 그 순간 잠깐 숨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예비사부인과 제가 있던 룸의 문이 큰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종업원의 당황한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아마도 종업원과 신랑이 하는 남자가 저희 룸을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남자가 기어이 문을 열었고 문에 달려있던 장식품이 떨어졌습니다. 종업원은 이 사람이 이러다 부수겠다고 쩔쩔매고 있었죠. 그리고 억지로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 자리엔 제 아들이 서 있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죠. 아들은 저와 예비사부인 사이에서 벌어진 상황을 단번에 파악한 듯 바로 다가오더니 거침없이 예비사부인 쪽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밀쳐냈어요. 그 힘에 예비사부인이 휘청거리며 물러나자마자 저는 비로소 머리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제 아들은 온몸에 분노가 가득 차서 예비사부인을 쏘아봤어요. 어머니, 지금 뭘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시는 거예요?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 엄마가 먼저 날 때렸어. 난 그저 내 입장을 얘기한 건데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일이야? 아무리 그러셔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도가 지나치셨어요. 제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많이 놀랐지? 그런데 전 그 손길을 그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도 서운한 마음에 아들의 손을 툭 뿌리치고 말았어요. 정말 이 상황에서까지 내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 속에 서운함과 분노가 복잡하게 뒤엉켰어요. 네가 정말 엄마를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네가 정말로 결혼한다고 해서 엄마인 나랑 인연을 끊으려고 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야? 엄마, 내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엄마랑 인연을 끊겠어. 그럼 저 인간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니? 분명히 네가 엄마랑 인연 끊겠다고 말했대. 그 말 때문에 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너도 알아야 해. 엄마, 진짜 그렇게 들었어? 정말 내가 인연 끊겠다고 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할 리가 없잖아. 왜 그런 말을 하셨지? 아들의 대답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뒤집히는 느낌이었어요.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들의 억울한 표정과 단호한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제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들을 믿고 싶은데 그동안 예비사 부인이 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다시 말했죠. 그렇다면 저 여자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네가 말한 것도 아닌데 내가 괜히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야?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제 엄마를 이렇게 모욕한 것도 모자라서 우리 모자 둘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거짓말까지 하신 겁니까?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다는 거야? 네 엄마가 먼저 손찌검을 해서 내가 그저 한마디 했을 뿐이야.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감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제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이 결혼을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게 말이 되십니까? 어머니가 정말 제 엄마를 존중하신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제 쪽에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데요. 예비사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뜨며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그녀에게는 이 상황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온 게 분명했어요. 네가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네 엄마가 먼저 날 때렸어. 난 그저 내 입장을 얘기한 건데 네가 나한테 화를 낼 일이야? 그런 말할 자격 있으세요? 오늘 상견례 장소도 거짓말하셨잖아요. 오늘 장소를 일부러 잘못 알려주셨잖아요. 사실은 비서가 전화로 급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곳으로 올 수 있었어요. 내 비서가 너한테 전화를 했다고? 대체 왜? 그 비서를 채용한 게 희진이라는 거 잊으셨어요? 어머님 사람이기도 하지만 희진이의 사람이기도 해요. 그럼 내 비서가 내 정보를 내 딸 희진이한테 보고를 하고 있었단 거야? 예비사 부인은 경악한 눈길로 바라봤지만 제 아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비서가 전해준 진실을 다시 한번 예비사 부인에게 확인시키려는 듯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아들의 눈빛을 보며 그녀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더는 이런 회사에서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 예비장모인 당신이 이 회사의 대표라고 하셔도요. 이번 일로 전 다 포기하고 싶어졌어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 내 마음이 너무 앞섰어. 네 엄마와의 인연을 끊게 하려고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 그러니까 제발 그만둔다는 소리 하지 마. 어머님, 더 이상 무슨 말을 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한 행동,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하신 무리한 행동들까지 전 다 기억할 겁니다. 다시는 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어머니를 무시하지 마세요. 예비 사부인의 얼굴이 한순간 창백해지더군요. 말로만 아들에게 화를 냈을 때와는 차원이 다른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회사에서 중역을 맡고 있다는 얘기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사가 예비 사부인 회사라는 건 오늘에서야 알게 된 일이었죠. 저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회사에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싶더군요. 예비 사부인은 절망에 빠진 얼굴로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아들을 바라보며 외치고 있었죠. 하지만 아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한 채 일어났어요. 그 말에 예비 사부인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바닥을 바라보다가 아들을 붙잡으려고 다시 급하게 일어서셨죠. 그러나 일어서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더니 그만 식탁 모서리에 부딪혀 버렸어요. 그때 탁자 위에 놓여있던 소스가 쏟아져 예비 사부인의 옷으로 흘러내렸어요. 소스가 예비 사부인 옷에 흠뻑 묻었고 그 강렬한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어쩔 줄 모르는 예비 사부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테이블에 올려진 향수가 눈에 들어왔죠. 아까 그녀가 저에게 뿌린 향수였어요. 향수를 들고는 예비 사부인에게 한번 뿌려줬어요. 어머, 소스 냄새가 너무 강하게 나네요. 향수 좀 뿌려야겠어요. 냄새가 심해서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정말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러니까 조심 좀 하시지. 안 그렇게 생기셔서 좀 덜렁대시나 봐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구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어머, 아주머니. 그게 왜 저랑 아들 탓이에요? 아주머니가 잘못 부딪혀서 넘어진 걸 제 탓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향수 아주 유용하네요. 이렇게 사용하려고 가지고 다니셨나 봐요. 근데 뿌리니까 냄새랑 섞여서 더 썩은 냄새가 나네요. 그 말을 듣고 예비 사부인은 얼굴에 굳어져 버렸어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굴욕과 화로 일그러졌고 그 강렬한 소스 냄새와 향수가 섞여 오히려 더 지독한 향이 되어버렸어요. 제 아들과 전 이미 마음이 정리된 상태였어요.
아들은 예비 사부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저 사람한테 더 이상 휘둘릴 이유도 없으니까. 그래, 나가자꾸나 아들아. 잠시만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비사 부인은 비틀거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르며 우리를 향해 뭔가를 말하려고 손을 뻗었지만 저희는 이미 등을 돌린 채 발걸음을 옮겼어요. 식당 밖으로 나서면서 저는 뒤에서 들리는 예비사 부인의 울부짖는 소리를 조용히 흘려보내며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식당 문을 닫으며 열이 받는 마음이 쉽게 가라앉고 식지도 않아 계속 흥분이 된 상태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이 싸움에서 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 피식하는 웃음까지 다 났어요. 저는 식당에서 나와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가니 예비 며느리가 집에 있더군요. 그래서 마주하게 되었죠. 예비 며느리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더니 공손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 엄마가 무례하게 대하셨다는 거 들었어요. 사실 저희 엄마 회사 제가 곧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 순간 당황해서 그저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며느리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어머니, 그냥 평범한 가정싸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엄만 운영할 자격이 없어요. 엄마가 회사를 물려받은 것도 다 아빠 덕분이었어요. 예, 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 엄마가 회사 물려받기 전에 아빠하고 결혼했잖아요. 엄마는 저희 아빠가 가진 기술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사랑? 그런 건 애초에 없었죠. 철저하게 계산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네 엄마가 왜 그랬다는 거니? 아빠가 가진 기술이 엄청났으니까요. 우리 아버지는 촉망받는 기술자였거든요.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기술이었고 그걸 노린 엄마는 결국 아빠와 결혼했어요. 이용하기 위해 결혼한 거라 우리 아빠를 진심으로 사랑하진 않았지만요. 몇 년 후에는 뒤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 아빠한테 들키게 된 거예요. 아빠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참았던 거예요. 근데 참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죠. 이혼하면 제가 그 당시 어렸으니까 절 두고 갈까 봐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동안 마음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며느리가 직접 할 만큼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다는 걸 생각하니 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아빠가 암에 걸리고 나서였어요. 그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는 아빠가 아프니까 바로 이혼소장을 내밀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죠. 결국 그 일 때문에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가 그걸 복수하려고 하는 거구나. 네. 아빠가 그렇게 가신 이후부터 결심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복수를 하기로요. 엄마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에요. 예비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이야기 같기도 했지만 예비 며느리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었어요. 이 아이가 마음고생 얼마나 했을지를 생각하면 제가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회사의 비서를 통해 모든 자료를 빼놨어요. 다른 회사 기술을 빼돌린 증거까지 확보해놨고요. 그걸 네가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니? 그냥 아빠 생각하면 멈출 수 없어요. 이건 저만의 싸움이에요. 아빠에게 해줬던 것처럼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줄 거예요. 저는 그때 비로소 예비 며느리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복수심이 예비 며느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마음속에 있는 오래된 아픔과 상처가 결국은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힘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비 며느리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저 예비 며느리를 꼭 안아주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했죠. 그리고 그 일 이후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저, 예비 며느리, 아들, 이렇게 셋이 아들네 집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서로 눈치를 봤어요. 누가 왔나 싶어서 예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예비 사부인이었어요. 저도 예비 며느리도 속으로는 깜짝 놀랐지만 티내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 사부인은 들어오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더군요. 그야말로 간절하게 빌 기세로요. 속으로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이러시나 싶었어요. 근데 예비 사부인 얼굴을 보니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울먹울먹하면서 입술을 꾹 깨무는 걸 보니 뭐가 급하긴 급한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부탁이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희진이랑 자네가 우리 회사를 나가는 바람에 우리 회사가 지금 너무나도 큰 타격을 받았어. 자네랑 딸 같은 핵심 인력이 빠져나갔다 보니 우리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계약이 줄줄이 파토가 나고 있다고.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제발 한 번만 돌아와 줄 수 없겠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속으로 그동안 자기가 선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싶어서요. 그래도 예비 사부인이 어떤 얘기까지 할지 궁금해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죠. 근데 그 말을 이어가는 게 참 가관이었어요. 목소리가 점점 떨리면서 진실을 말하는 듯 했거든요. 실은 회사가 정보 유출 의혹까지 받고 있어서 소송에 휘말리게 생겼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임서방이 돌아와주기만 하면 회사가 이 위기를 좀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까지 빌잖아. 난 정말 너희 없으면 안 돼. 순간 우리 아들이 비웃는 얼굴로 사부인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럼 저희가 다시 돌아가면 이번엔 그동안 하셨던 거 다 반성하고 제대로 사과하실 겁니까? 괴롭혔던 것들 다 인정하실 건가요? 사과? 물론이지. 정말 사과할게.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모든 잘못을 인정할게. 그리고 사부인에게도 진심으로 빌겠어. 진심으로 사죄드리면 그때는 용서해주지 않으시겠어? 전 그 말이 너무 우습고 황당해서 속으로 진짜 이게 웃기는 일이구나 싶었어요. 예비 사부인이 그런 말까지 하면서 제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다니요. 평소에는 고개 하나 끄덕이지 않던 사람이 저한테 절이라도 할 듯 굽실대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그게 정말 진심이세요? 그렇게 사정한다고 될 것 같으세요? 구두를 핥으라면 핥을게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빌고 있잖아. 나 정말로 절실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요. 구두를 핥겠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속으로는 이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 비굴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서서 일어나기로 결심했죠. 저희 세 사람은 서로 눈짓으로 말을 나누면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 순간 예비 사부인은 다급하게 손을 뻗더군요. 아니 제발 용서해준다고 했잖아. 분명히 내가 이렇게까지 빌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안 되는 거야? 정말 내가 더 어떻게 해야 용서해줄 수 있겠니?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할게. 용서해준다고 한 적 없어요. 사과한다고 해서 지난 일들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받았던 상처는요? 그건 어떻게 할 건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서 보상할게. 그러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줘. 너네들 없으면 우리 회사가 지금 망하게 생겼다고. 보상이라고요? 저희가 원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저 존중받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거였다고요.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빌면 저희가 그동안 당한 걸 다 잊고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회사 문제 때문에 급급해서 용서 비는 척 하시는 거 아니고요? 아니야. 정말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약속할게.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 말 이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동안의 행동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서요.
저희가 돌아가면 정말 상황이 달라지는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말뿐인 사과로는 저희를 설득할 수 없어요. 희진아, 네 남자친구 좀 설득 좀 해봐. 이러다 나 죽게 생겼어. 엄마, 저번에도 말했지만 난 엄마랑 할 말 없어요. 이미 끝난 얘기 귀찮게 반복하지 말아요. 그리고 회사 망하는 걸로 엄마 저 세상 가지도 않으니까 오버 좀 그만하세요. 세상에, 넌 어떻게 내 딸이면서 그렇게 말하니? 아이고 사부인, 애들 좀 설득해봐요. 이러다가 회사도 잃고 내 딸이랑 사위 둘 다 잃게 생겼어요. 제가 앞으로 사부인께도 잘할 테니 좀 도와주세요. 저한테는 인연 끊으라고 쉽게 얘기하셔놓고 같은 처지가 되니 저한테 도움을 구걸하시네요. 이제 제 심경을 아시겠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시길 바랄게요. 아니, 잠시만요. 사부인, 희진아, 제발 가지마. 예비 사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떨리면서 울먹였지만 저희는 다시 돌아볼 생각조차 없었어요. 며느리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아들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문을 닫아버리려고 했어요. 예비 사부인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그 순간 우리는 차가운 표정으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아들은 서둘러 예정되어 있던 결혼식을 치렀어요. 더 배가 부르기 전에 빨리 결혼식을 치러야 했으니까요. 식장을 급하게 잡았다 보니 좀 작은 예식장을 잡았지만 애들이나 저나 성대하게 결혼식을 치룰 생각이 없었으므로 소박한 결혼식도 만족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함께 회사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따로 회사를 차릴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걸 보니 저도 뿌듯하기 그지없었어요. 아들의 계획에 맞춰 며느리도 그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고 있었고요. 그 둘이 합심해 나가는 걸 보니 참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어느 날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회사는 잘 준비되고 있니? 엄마가 봐도 잘할 것 같긴 하다만 엄마 걱정 마세요. 준비한 것들 하나하나 잘 되고 있어요. 너무 오래 끌지 않게 빨리 시작해보려고요. 네, 저도 옆에서 같이 도와줄게요. 이제 곧 새 식구도 오는데 열심히 준비해야죠. 아들과 며느리는 새로 태어날 손주를 맞이할 준비도 한창이었어요. 며느리가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제가 일찍 일어나 아침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주려고 했더니 며느리가 놀리듯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저 이러다 어머님한테 배불러서 눕겠어요. 아침마다 이러시면 저 진짜 식단 관리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님 음식 너무 맛있어서 멈추기 어려워요. 저 살쪄도 예뻐해 주셔야 돼요.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신경 써주겠니. 먹고 힘내야지. 그래야 아이도 건강하게 나올 거 아니니. 엄마, 이러다 집사람만 살찌는 거 아니겠죠? 그야 아이가 나와봐야 알겠지. 너도 보나마나 나중에 배 나올걸?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기까지 저희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걸 보며 제가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 후 드디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그 작은 손을 처음 만지던 순간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나이를 먹어도 새 생명을 맞이하는 기쁨은 참 크고 벅차더군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사부인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며느리의 엄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새 손주의 소식을 듣고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는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여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하지만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냉정하게 끊어버렸어요. 우리 아이까지 그쪽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전화 앞으로 하지 마세요. 임서방, 제발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되겠니? 딱 한 번이야.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어. 그쪽이 가족으로 대해주셨나요? 저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며느리의 엄마는 저희의 새로운 행복을 잠시라도 바라볼 수 없게 되었죠. 상견례 때는 저한테 애 볼 생각하지 말라 했던 사람이 이제는 본인이 보지 못하게 되었네요. 아주 쌤통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된 거죠.
마냥 순하기만 한 줄 알았던 아들이 이제는 단호하게 자기 가족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니 저도 속이 시원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며느리도 아들이 사부인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졌네. 예전 같으면 괜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어정쩡하게 답했을 텐데. 이제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니까 든든하네. 나도 이젠 지킬 사람이 생겼으니까. 앞으로 우리 세 사람, 아니 네 사람을 지킬 거야. 그래. 너희가 단단하게 행복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일들로부터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 후로 저희는 손주와 함께 가족으로서의 시간을 소중하게 보냈어요. 하루하루가 참 감사했어요. 손주가 자라는 모습을 보며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 이렇게 네 식구가 서로 웃으며 지내는 날들이 점점 쌓여갔어요. 저도 이제는 손주를 돌보느라 바빴고 며느리와 함께 놀이 시간을 가질 때면 저희 집에는 정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도 어리석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보답이 없는 법이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래, 네가 참 많은 걸 배운 거다. 사람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뭔지 확실히 알았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돼. 맞아요. 이제 우리한테 정말 소중한 게 뭔지 그걸 알았잖아요. 우리끼리 이렇게 단단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은 이런 일들에서 벗어나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도 우리 곁에서 건강하게 크고 그런 가족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다사다난한 경험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느꼈습니다. 사람은 서로 존중하고 진심으로 대해야 한다는 거리요. 결국 사람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다루는 이들에겐 그에 걸맞은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이제 우리 가족은 그런 이들로부터 벗어나 서로의 행복을 지켜가면서 살기로 했습니다. 저희 네 식구 행복하게 지내는 이 시간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